안녕하십니까 고배학부모님 여러분, 얼라이언스 강사 김노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설명회 때 준비한 거는 특히 11학년, 12학년 지금 실전에 내신에 들어가 있고 IB 과정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물리와 수학에 대한 설명회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목차에 대해서 첫 번째 물리하고 수학 내신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저희는 조금 사실은 실전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실전 시험 대비 캐치업 플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반드시 고득점을 맞힐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걸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사 선택의 중요성, 왜 좋은 강사를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B 수학에 관련돼서 아마 11학년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다 내용들을 다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IB 수학이 어떤 거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한국 수학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깊이 있고 복잡한 문제보다는 IB 수학 자체가 많은 학생들, 특히 국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IB 수학은 반복적이고 그런 꼼꼼함만 있으면 충분히 내신에서 특히 IB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문제 내용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학이나 논술 같이 되게 조그만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들을 빠르게 훑고 그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특히 SL 학생들 그리고 HL에서 조금 아직은 고득점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장 심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실수 그리고 정답 쓰는 습관입니다. 정답 쓰는 습관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IB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쓰는 습관에서 정말 많은 감점들을 먹고 들어갑니다. 이 습관들을 잘 모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교정까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 꼼꼼함을 대비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는 줌 수업에 있어서 그런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의 온라인 화면까지 공유하게 같이 시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강사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 친구가 딴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 쓰는 습관에 대한 습관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사실 쓸 때 사실 선생님들이 매기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다 쓰고 정답을 매기는 것 뿐인데,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 중간 과정에서 지적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학습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된다는 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매주 보는 가이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테스트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수업한다면 제가 5가지 문제 정도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문제가 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컨셉을 담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그냥 풀이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뒤에 어떤 이론이 있는지 어떤 knowledge가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학생이 어떤 내용들을 알고 모르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용도에 있는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가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도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보다 컨셉이 많은 문제인데 너무 조그마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또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특히 SL의 학생들 그리고 HL에서 아직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꼼꼼하게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자, 물리 내신은 사실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정말 많이 있고 특히 11학년, 12학년 학생들도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12학년 학생들, 12학년 학생들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다 이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의 부재. 기본적으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 이해는 되는데 문제풀이에 적용을 못 하겠다는 학생. 그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는 이해도 되고 적용이 되는데 이상하게 100점 만점짜리 문제에 이해는 다 되고 다 씁니다. 근데 85점밖에 안 나옵니다. 15점은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정답을 쓰는 습관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 같은 경우는 유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빼고 정답을 쓴다든지,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답만 쓴다든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어떤 걸 세우냐면 개인별 퍼스널 캐치업 플랜을 저희가 세웁니다. 세워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조금 더 많이, 이게 60%를 가져가게끔, 문제풀이가 좀 부족하면 문제풀이에 조금 더 많은 웨이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론 이해와 문제풀이, 그리고 정답지 습관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한지 판단을 내리고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례로 지금 9학년부터 가르치던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답지 쓰는 습관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 이해는 한 40%의 웨이트를 줬고 이 친구가 가장 부족한 게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 60%를 가져간 그 플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 친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고 저희가 시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들었기 때문에 4주 플랜을 세워서 이런 플랜을 세웠습니다. 저랑 9학년 때부터 같이 했고 지금 이 친구는 11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학교의 11학년이기 때문에 저랑 이미 9학년 때부터 IB에 대한 건 벌써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는 반복을 하고 들어갔던 학생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원래는 수업이 고정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이 있는 그 달에는 토요일 날 보충 수업이 한 번 더 들어갔죠. 그래서 총 3번의 수업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수업에는 이미 수업 시간에는 거의 다 이론 수업이 있습니다. 이론 수업. 대부분 이런 이론 수업들이 있는데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강사, 물리를 많이 가르쳐 보는 강사는 뭘 틀릴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뭘 틀릴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는, 예를 들어서 모션에서 프로젝타일 모션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타일 모션을 몇 번 반복했냐면 중간중간 일단 이론하고 관련 숙제, 이론하고 관련 숙제, 그 다음에 프로젝타일 모션을 제가 2번을 반복을 했죠. 2번 반복하고 프로젝타일 모션에 대한 숙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문제를 풀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 스피드를 배우고 터미널 벨로시티 숙제, 그 다음에 저희가 포스로 넘어와서 포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론 숙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stacked body 그리고 inclined plane 보면 지금 stacked body는 이미 2회가 반복됐고 inclined plane도 2회가 반복됐고, 이 내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3회 반복시킵니다. 보충 수업 때.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 친구가 프로젝타일 stacked body 하고 처음 할 때 거의 울먹일 정도였습니다. 모르겠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3회 반복되고 나서 어땠을까요? 잘 풉니다. 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미술이 전공인 학생이에요. 미술이 전공인 학생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과적인 이해가 굉장히 사실상 부족한 학생입니다. 근데 다 잘 풉니다. 자, 풀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고 마지막 주에는 뭘 하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면 학교 선생님 프린트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보통 프린트물 내주시고 정답지를 잘 안 주십니다. 정답지를 잘 안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강사가 이런 것들에 정확한 정답은 이거다, 이런 다이렉션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면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물만 보더라도 이 학교 선생님이 어떤 타입인지 파악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많이 내신으로 내주시는 분이시냐,
아니면은 자기가 만든 걸 많이 가져오시는 분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프린트물을 보고 기출 문제를 내주시는 선생님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인천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인데 그 학년에 처음 이제 새로 바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선배들로부터 정보도 없었고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 선생님 프린트물을 판단으로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더 학교 선생님 프린트물 위주로 공부를 하자 했고 쭉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 미술을 하는 학생이라 그랬었죠. 저랑 9학년 때부터 같이 했었고, 그래서 이 시험 7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다고 저는 이렇게 말 들었고 학부모님도 정말 만족을 많이 해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 사례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미술을 하는, 그런 예체능을 하는 학생까지도 이렇게 플랜을 세워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하면 7점 나올 수 있습니다. 7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믿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강사의 선택이 왜 중요하나, 이런 IB를 하면서. 특히 물리하고 수학은 저희가 이과 과목 중에서도 이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정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따라옵니다. 모든 자료와 그런 스토리텔링에 진심인 이야기를 담아서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영어 수업이 가능한가 여부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한국어로만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그 단어들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만도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학원은 또 영어로만 수학하고 물리는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 다 유경험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 보니 IB 물론이고 A레벨 그리고 AP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점일 텐데요. IA하고 E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11월 중순쯤 되는데, 지금 10월 초부터 10월 초중순부터 지금 11월까지 계속 IA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몇몇 학생들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1순위는 수업을 먼저 한 학생들이 1순위고 외부의 학생은 2순위로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A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하시라. 특히 아이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는 학생들이 90%가 무슨 학생이냐면 제출 일주일 전에 오는 학생입니다. 지금 보통 11월이 first draft, 첫 번째 1차 제출 날인데 거의 대부분 일주일 전에 옵니다. 일주일 전에 와서 보통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1차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제출이 있는데, 주제 선정부터 보통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IA나 E 같은 경우는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어렵고 너무 쉽지 않은 주제로 가야 되는데 가끔 어떤 학생은 너무 쉬운 주제를 이미 픽해서 들고 옵니다. 벌써 학교 선생님이 컨펌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바꿀 수도, 일주일 전인데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써도 점수가 중간밖에 나올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가져오시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 지났기 때문에 보통은 1차 제출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파이널 제출 내년 1월이나 2월 달 초에 있을 예정에서 거의 일주일, 2주일 전에 가져오지 마시고 처음 약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업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해야지 좋은 아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여부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제학생들이 가장 요즘에 강조점이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챌린지하고 올림피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만, 챌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UKMT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BPHO,
물리 같은 경우에 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도 세부 사항이 많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Junior Challenge 그리고 Intermediate Challenge 많이 나뉘기 때문에 학년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잘 잡아야 되고 11학년도 물론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 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없으면 최상위권에 대한 1차 합격조차 요즘에는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상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수업을 진행할 때 그 경험이 있는 강사와 없는 강사의 차이점이 또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1차 서류, 즉 Personal Statement하고 Predicted Grade가 되겠죠. 그 점을 통과하고 2차 논술 또는 Admission Test, 그런 학교 시험을 치고 그 다음 3차 최종 면접까지 저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경험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제가 컵에 물을 담고 여기에 얼음을 띄울 겁니다. 그러면 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수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 너무 보면은 저런 쉬운 걸 왜 내지 싶은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학생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인터뷰에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누군가 티칭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물리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필요하고 사고력이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이런 예를 알고 있을까요? 옥스퍼드라든지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 들어가면 보통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친다는 점. 유경험자가 아니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올림피아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올림피아드 2개, 그리고 물리 올림피아드 2개 수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다. 어드미션 테스트나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 강의도 촬영을 했고 마찬가지로 저는 제 정말 큰 자부심이 있는 게 모든 수업 자료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는 점. 물론 여기에 있는 교과서를 다 참고합니다. 가장 유명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교과서부터 호러, 헤세 교과서까지 다 참고해서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듭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 그냥 단순히 글자로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사운드에 대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면 제가 Single Slit Diffraction이라는 내용인데 이런 그림들을 사용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직접 자료를 만들고 제가 전부 일일이 타이핑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적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 제가 이거를 풀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IB 물리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내신 같은 거 어떻게 잡는지 캐치업 플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